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발 그 자리에 앉지 마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매일 앉던 자리라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김옥분 할머니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그 자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 매일 오전 8시 15분. 퇴근 시간대의 바쁜 인파가 몰리는 이 시각에 거꾸로 열차를 타는 특별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옥분 할머니, 올해 77살이셨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하루는 정확한 시계처럼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기상,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낡은 검은색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20분 동안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의무감이었습니다. 을지로 3가역 승강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위치에 섭니다. 2호차가 정확히 서는 지점, 그곳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제는 역무원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가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할머니는 주저없이 2호차로 향합니다.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자리, 바로 그 자리에만 앉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자리가 거의 항상 비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앉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어지럽다고 호소하거나 갑작스럽게 추위를 느낀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역무원 김태주는 이런 할머니의 행동을 매일 지켜보면서 점점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습관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깊은 그리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명상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낡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는데 가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중학생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매일 여기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선배 역무원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와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 앉았던 승객들 중 일부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절하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간 지하에 과거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뭔가 불안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태주는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오래된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들을 샅샅이 뒤진 결과 마침내 40년 전의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건설 당시 발생한 매몰 사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터널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고 사고 현장은 그대로 묻힌 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할머니가 매일 앉는 자리 바로 아래였습니다. 김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8시 15분에 나타난 할머니가 그 자리로 향하는 것을 본 김태준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오늘은 그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할머니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40년 전의 매몰사고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평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자리에 앉아보죠. 하지만 할머니가 다른 자리에 앉자마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몇 분을 버티던 할머니는 결국 일어나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에게는 이 자리가 필요해요. 열차가 출발하고 어둠 속 터널을 지나갈 때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왔어. 김태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라는 이름, 그리고 40년 전 실종자 명단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철수, 당시 35세, 부인 김옥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전 이곳에서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무원 김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린 철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매몰사고 희생자 명단에서 본 이철수라는 이름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료실에서 40년 전 공사 관련 문서들을 뒤지던 중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당시 매몰사고가 발생했던 정확한 날짜는 198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앉는 그 자리는 사고 지점 정확히 위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고 당일 이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 오전 8시 15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할머니가 매일 지하철을 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평소와 같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할머니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태준이 했던 말이 할머니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2호차로 향했지만 그 자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준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곳에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앉아있을 할머니가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보이는 거야? 태주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열차가 터널 구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할머니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잠시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회사 규정상 승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사하면 안 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할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을지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다세대 주택에서 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퇴근 후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것은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이지혜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역무원인데요. 할머니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요? 무슨 일인가요? 혹시 할머니가 매일 지하철을 타신다는 거 아세요? 아, 그거요? 네, 알아요. 요즘 들어서 매일 나가세요. 처음에는 산책이나 시장 보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지혜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매일 지하철을 타기 시작한 것은 6개월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매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할머니 남편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실종되셨다고 해야겠네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실종되셨다고요? 네, 40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때 할머니가 20살 초반이었다고 들었어요. 엄마랑 이모를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다고. 지혜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분이 할아버지예요. 이철수. 맞죠?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혹시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예전에는 거의 안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가끔씩 하세요. 특히 지하철 다녀오신 후에는 더 자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태준과 지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지?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지하철 역무원이세요. 할머니 안부를 묻고 싶어서 오셨대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굳이 집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40년 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걸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지? 할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어서요. 그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1984년 3월 15일 아침이었어.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 말했지.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안 돌아오는 거야.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그리고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지.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철수가 매몰되었다고. 지혜는 처음 듣는 자세한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철수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 오전 8시 15분이었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곧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지. 태주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는지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군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었어. 6개월 전 우연히 그 지하철을 탔는데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철수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끔 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가.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린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태주는 더 깊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당시 매몰사고로 실종된 3명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고 현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에 문제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앉는 그 자리 아래에는 정말로 남편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출근하여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당시 건설회사의 안전보고서까지 찾아냈습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몰사고 당일 이철수 씨는 동료들과 함께 터널 하부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그는 동료들에게 오늘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아내와 저녁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사고. 당시 이철수 씨가 다른 동료 2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함께 매몰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빨리 나가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태주는 이 기록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 그날 이철수 씨는 단순히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40년간 기다린 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태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건설회사는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고 은폐를 위해 언론 보도도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철수 씨의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 2호차의 정확히 끝에서 세 번째 좌석 지하 15m 지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앉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려야 할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잔혹한 진실을 77세의 노인분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8시 15분, 평소와 같은 시간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고 얼굴색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치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2호차 끝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태준의 어제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떤 자리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앉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불안한 기운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터널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어디 있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태주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종점까지 가는 할머니가 중간에 내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태주는 할머니를 따라 내렸습니다. 승강장에서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서서 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경험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뭔가 들으셨나요? 할머니는 태준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당신도 들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 표정을 보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철수 목소리였어요. 태준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할머니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녀 지혜 씨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연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세요. 계속 중얼거리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꾸 철수가 부른다. 철수가 기다린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해서. 태주는 지혜에게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지혜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실종된 후 두 딸을 혼자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사람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만 기다리셨어요. 철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시면서요. 저희가 아무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지혜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40년 동안 남편의 옷과 신발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매일 지하철을 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산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혜는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히 남편이 묻힌 곳을 찾아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리고 영무원 씨, 이것 좀 봐요. 할머니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40년 전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사진, 연애편지, 그리고 이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시계까지 말입니다. 이 시계, 철수가 마지막 날 아침에 차고 나갔던 시계예요. 할머니가 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은색 시계였는데 바늘이 8시 15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후에 현장에 가봤는데 이 시계만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이 시계는 계속 8시 15분에서 멈춰 있어요. 태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8시 15분, 바로 할머니가 매일 지하철을 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시계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나요? 6개월 전부터 이 시계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그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려 그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40년 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들을 보세요. 이철수 씨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 철수다워.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걱정을.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40년 전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남편과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김옥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계를 손에 쥔 채로 밤새 뒤척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시계가 4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손에 든 남편의 시계는 여전히 8시 15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그 시계가 어젯밤부터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분명 멈춰 있는 시계인데 희미하게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렸습니다. 40년 만에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철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시 15분 1초, 2초, 3초.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지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을지로 상가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7시 15분이었습니다. 역무원 김태주는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 네. 잠이 안 와서. 할머니는 손에 든 시계를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은 여전히 8시 15분 근처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어젯밤부터요. 당신이 철수 자료를 보여준 후부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7시 30분, 첫 번째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2호차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자리에 앉아보기로 했습니다. 태준의 조언을 따라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에 든 시계의 초침도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이 자리는 안 돼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평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시계의 초침도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터널 구간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옆 빈자리에 누군가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앉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옆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좌석이 약간 눌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남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남편 철수가 즐겨 사용하던 그 향수였습니다. 철수야, 정말 내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옥구나.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야, 왜 이제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미안하다, 옥분아. 여기서 나가지 못했어. 철수의 목소리는 슬프고도 애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나는 빠져나오지 못했어. 할머니는 어젯밤 태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철수야. 당신다운 일이었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아이들 키우느라. 괜찮아.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대화였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대화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때쯤 철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옥분아, 나는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어. 무슨 일? 나와 함께 매몰된 동료들. 그들도 아직 여기 있어. 우리는 모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거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도 아직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해.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손녀 지혜와 함께 태준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던 지혜와 태준도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분명히 철수 목소리였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 목소리를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태주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철수가 그러더라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할머니는 남편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40년 전 그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그래야 자신들이 평안히 쉴 수 있다고 했어.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40년 전 매몰 사고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3명의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가며 40년 전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건설회사는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터널 보강 작업을 소홀히 했고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주는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도 찾아냈습니다. 이철수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철수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철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가 났을 때도 자기는 뒤로 하고 우리를 먼저 대피시키려고 했어요. 만약 철수 형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모두 죽었을 거예요. 이런 증언들을 읽으며 태주는 이철수 씨가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또한 당시 건설회사의 부실한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도 충분히 수습하지 않은 채 급하게 공사를 재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종된 3명의 시신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습 불가능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공사 지연을 우려해 충분한 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주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료를 보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철수와 동료들이 이런 곳에 묻혀 있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면 됩니다. 태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철수가 원하는 것도 그거야.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시계와 함께 40년 전 사진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열차에 올라 그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남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철수야,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어. 고마워, 옥분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직도 그때 일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해. 할머니는 남편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기다린 진실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그리고 태준과 지혜가 함께였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40년 동안 보관해온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담긴 소중한 상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사진, 연애편지, 급여 명세서, 그리고 사고 당일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1984년 2월의 가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꼼꼼하게 가계부를 적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급여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14일,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머니의 작은 글씨로 철수 월급 35만 원, 지혜 기저귀값 1만 2천 원, 분유값 8천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며 꾸려가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남편이 직접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철수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매일 간단한 일기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사고 후 이 일기를 몇 번 읽다가 너무 슬퍼서 다시 상자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1984년 3월 14일 항목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힘든 터널 작업이 끝난다. 요즘 현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지만 옥분이와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해내야 한다. 집에 가서 옥분이가 만든 된장찌개 먹고 싶다. 지혜는 요즘 아빠 하며 졸졸 따라다녀서 너무 귀엽다. 미영이도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 정말 예쁜 내 딸들이다. 할머니는 일기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 생각만 하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일기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난다. 동료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참아야지. 할머니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고 전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도 분명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일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 영무원 아저씨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 지혜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남편의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은 일기를 읽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건설회사가 위험성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태준은 이미 40년 전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파일 안에는 당시 건설회사의 내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어떻게 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40년 전의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 사고 2주 전부터 현장 기술자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할머니는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건설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터널의 집안이 불안정하며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은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조치를 생략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문서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회사 간부들이 주고받은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언론 보도, 최소화, 유족 합의 유도, 책임 회피 방안 모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들이 사람 목숨을 뭘로 생각했던 거야? 지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을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일이라 공소시효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가능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할머니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회사 직원들이 가족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위험하다,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감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의 생사가 급급해서 그런 세부 사항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색 작업은 겨우 3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색은 위험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난한 건설 노동자의 가족들이 큰 건설 회사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를 다시 느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일기장과 40년 전 사진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남편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당신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옥분아. 그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와 아이들을 힘들게 했잖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당신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 철수의 목소리에 다른 목소리들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함께 매몰된 동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들도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제발, 우리 이야기도 세상에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까지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분의 이야기를 알리겠어요.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태준과 지혜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40년 전 매몰사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태준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일기와 당시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의 증언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첫 번째 언론사에 연락했을 때 담당 기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후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 언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더니 갑자기 취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에 연락했을 때 기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에서 보도 금지 지시가 내려왔어요. 4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민감한 사안이라네요.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과 다시 대화했습니다. 철수야,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 알고 있어, 옥분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할머니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려는 그들의 노력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언론 제보를 시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연락한 언론사에서도 거절 통보가 왔고 더 이상 받아줄 곳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할머니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손녀 지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던 중 낯선 남자들이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연속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요. 저를 보고 뭔가 적는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남편 철수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해. 할머니는 즉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태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갑자기 그를 불러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태준, 요즘 개인적으로 뭔가 조사하는 일이 있나?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혹시 40년 전 지하철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나?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그냥 회사 기밀 자료를 함부로 열람하면 안 된다는 경고야. 알아두라고. 상사의 말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할머니와 지혜를 만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감시받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위험해지고 있어. 알고 있어, 옥분아.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어. 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멈추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돼. 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김대호, 박정민. 나와 함께 매몰된 동료들의 가족들 말이야. 그들도 40년 동안 진실을 몰랐어. 할머니는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다음 날 태주는 40년 전 사고 기록에서
다른 희생자들의 신상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김대호 씨는 당시 28세, 박정민 씨는 32세였습니다. 두 분 모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두 가족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봤습니다. 김대호 씨의 부인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민 씨의 부인은 아직 생존해 계셨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박정민 씨의 부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분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민 씨의 부인 최순자 할머니는 72세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보다 5살 어렸지만 그 역시 40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정말 옥분 씨세요? 순자 할머니는 옥분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철수 아내 김옥분이에요. 아이고, 40년 만에 만나네요. 두 할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옥분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정민이 물건들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혹시나 해서. 순자 할머니의 집에도 40년 전 추억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정민 씨의 작업복, 안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까지 말입니다. 이 편지, 사고 전날 밤에 썼어요. 순자 할머니가 낡은 편지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걱정이다. 동료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하니까 참고 견뎌야지. 빨리 이 일이 끝나서 집에서 쉬고 싶다. 옥분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철수의 일기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민 씨도 위험하다고 느꼈었군요. 네, 계속 말했어요.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해준다고. 두 할머니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40년 전 그날을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박정민 씨도 이철수 씨처럼 가족들에게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마지막까지 가족 생각만 했었네요.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에게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남편과 대화한 것,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위협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옥분 할머니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정민이도 거기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세 분 모두 함께 계세요.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정민이를 만나고 싶어요. 두 할머니는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옥분 할머니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큰 위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분 할머니는 지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태준 아저씨가.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정직 처분을 받았대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옥분 할머니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준이 자신들을 도와준 대가로 피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철수야, 태준 씨가 우리 때문에 피해를 당했어. 미안해, 옥분아. 하지만 이제 후퇴할 수 없어. 왜? 오늘 다른 방법을 찾았어. 무슨 방법? 직접 보여줄게. 내일 아침 그 자리에 와. 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할머니 모두 남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박정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아, 순자 할머니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자야.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남자의 영혼들이 모두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증명해 줄게. 이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밤 12시. 이곳에 와. 그리고 카메라를 가져와. 할머니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남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2시 할머니들은 태준과 지혜와 함께 지하철역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은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앉자마자 지하철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날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지하철역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떠난 후 역사 전체에는 을씨년스러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 그리고 태준과 지혜는 손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12시를 가리키자 갑자기 초침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바늘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작됐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하철 터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기계음이었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40년 전 건설 현장의 소음들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굴착기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작업자들의 외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태준은 급히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서워하면서도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하철 터널의 벽면에 희미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마침내 40년 전 건설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홀로그램처럼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철수야. 옥분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빗속에서 젊은 이철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35세의 철수였습니다.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민이도 보여. 순자 할머니도 울면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박정민과 김대호의 모습도 철수 곁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재회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빗속의 장면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전 3월 15일, 바로 그 비극적인 날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작업 현장에서
철수가 동료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만 끝내면 이 구간은 마무리야. 집에 가서 옥분이가 끓인 된장찌개 먹고 싶다.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 얼굴 보고 싶어.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음이 심하지? 위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김대호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현장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작업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빨리 해.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그런데 위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공기 맞춰야 해. 현장 책임자는 안전보다 일정을 우선시했습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3명의 작업자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30분경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터널 천장에서 작은 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와 함께 작은 자갈들이었지만 점점 더 큰 돌들이 떨어졌습니다. 위험해. 모두 대피해. 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터널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빨리 나가. 철수가 동료들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정민과 대호는 철수의 도움으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위험 지역에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빨리 와. 정민이 철수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가. 나는 뒤에. 철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터널의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야. 할머니들의 비명소리가 터널에 메아리 쳤습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철수, 정민, 대호 3사람이 무너진 돌더미에 깔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철수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대호는 여기 있어. 3사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마지막까지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집에 못 가겠구나. 철수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철수야, 포기하지 마. 정민이 격려했지만 이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3시간 후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돌더미의 양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그램은 그때의 혼란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건설회사 간부들이 현장에 와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언론에는 어떻게 발표할까요? 최대한 축소해서. 단순 안전사고로. 유족들 합의는 돈으로 해결하면 돼. 회사 간부들의 냉정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3명의 생명은 단순한 처리해야 할 사안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일 만에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그 위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부어 터널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떡해. 한 작업자가 항의했습니다. 공기가 급해. 이대로 진행한다. 현장 책임자는 무자비했습니다. 홀로그램이 여기까지 보여주자 할머니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남편들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정민아,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홀로그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3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옥분아,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여기서 나가지 못했는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줬어. 대호가 고마워했습니다. 태준과 지혜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이었지만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역사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와요. 지혜가 불안해했습니다. 홀로그램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세 남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조심해. 그들이 왔어. 빨리 피해. 증거를 지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플래시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숨겨. 할머니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태준과 지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영상은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들과 태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정면 대결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40년 전 진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며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 그리고 태준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을 확인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마침내 승강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5명이었는데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그가 위협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지하철 탄 것밖에 안 했는데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자정에 운행하지 않는 지하철을요? 남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할머니들과 태준, 지혜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일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죠?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순자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남자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 위협 말씀이세요? 우리요? 아니면 당신들이요? 옥분 할머니가 예상외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용기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할머니들, 괜히 옛날 일로 상처받지 마시고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처받는 건 우리 마음이고 조용히 사는 것도 우리가 정할 일이에요.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뭔가 특별한 걸 보셨나요? 리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게 뭔데요? 태준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냥 이상한 빛이나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남자들도 오늘 밤의 초자연적 현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지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지하철 이용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태준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진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카페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 밤의 영상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논의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여러 곳에 백업해둬야겠어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김대호 씨 아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왜요? 세 가족이 모두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태주는 바로 김대호 씨의 아들 김영수 씨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네 사람은 영수 씨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영수 씨는 옥분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철수 아저씨 부인이세요? 맞아요. 옥분이에요. 아,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죽을 때까지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영수 씨에게 최근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던 영수 씨도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요? 영상 속에서 젊은 김대호의 모습을 본 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맞아요. 대호 씨가 다른 분들을 구하려다가 순자 할머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죠. 이제 세 가족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뭉친 희생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제공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사보도 기자인데 그 기자는 박민정 기자였습니다. 30대 여성으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영수 씨의 소개로 박 기자를 만난 할머니들은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기자는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과 40년 전 자료들을 보고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박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다른 언론사들도 다 거절했거든요. 태준이 걱정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독립 언론 매체예요. 대기업이나 정부의 압력을 받지 않죠. 박 기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박 기자는 즉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건설회사의 과거 임직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다른 관계자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놀라운 취재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생존했던 작업자들의 증언을 확보했고 건설회사의 은폐 작업을 증명할 내부 문서들도 더 많이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은 당시 안전관리자였던 이정호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70세가 된 지금까지 40년 전의 일을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 안전 보강을 건의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무시했죠. 이정호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줄 알았나요?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집안 상태가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그럼 왜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나요? 제가 어떻게 말단 직원이 회사 결정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정호 씨는 4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분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동료들을 챙기고 가족 이야기만 하고. 박 기자는 이런 증언들을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제공한 초자연적 영상과 함께 종합적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작성 과정에서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박 기자에게도 의문의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기자님, 요즘 어떤 기사 준비하고 계시죠? 왜 묻는 거죠? 그냥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뜻입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기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기사를 완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압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 기자가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죠. 드디어 기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40년 만에 드러난 지하철 매몰사고의 진실 마이너스 은폐된 희생자들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할머니들의 증언, 40년 전 자료들,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밤의 초자연적 영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사가 나갑니다. 박 기자가 할머니들에게 알렸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지하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철수야, 내일이면 당신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 고마워, 옥분아. 정말 고마워. 철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정민과 대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박민정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드러난 지하철 매몰사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촬영한 초자연적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남편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보고 있어. 할머니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들에는 시민들의 분노와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이 숨겨져 있었다니. 건설회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할머니들이 너무 불쌍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초자연적 영상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죠. 귀신 이야기는 좀.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40년 전 사건의 진실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보다는 건설회사의 안전 불감증과 은폐 시도에 더 큰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정 기자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기사가 갑자기 삭제됐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다시 인터넷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압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박 기자는 이미 데뷔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매체에 기사를 동시에 배포하고 SNS를 통해서도 확산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요. 직접 나와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전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요. 내가 그런 큰 자리에 나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잖아요. 박 기자의 말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요. 철수를 위해서라도 해야죠.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옥분 할머니, 순자 할머니, 김영수 씨, 그리고 당시 생존자 이정호 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저는 40년 전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실종된 이철수의 아내 김옥분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시신도 찾을 수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희생됐고 회사는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할머니는 남편의 일기와 시계를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계가 4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남편이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와 김영수 씨도 각각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기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은 이정호 씨가 했습니다. 저는 당시 안전관리자였습니다. 회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사고 후에는 입을 다물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압박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건설회사 간부들이었어요. 언론에 말하면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했죠. 이정호 씨의 증언은 40년 전 은폐 작업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즉시 각종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는 전국의 모든 방송국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지하철 공사 은폐 사건.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의 호소. 건설업계의 안전 불감증. 어제의 일이 아니다. 온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년 전 지하철 매몰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건설회사 측에서도 결국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40년 전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유족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늦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책임 인정이나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2호차 끝 자리에 앉자 남편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밝고 평온한 느낌이었습니다. 철수야, 오늘 온 국민이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 알고 있어, 옥분아. 정말 고마워.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억울함이 풀렸어. 정민과 대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혼자 가는 거야?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 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작별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옥분아, 40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웠어. 당연한 거였어, 철수야. 이제는 나를 잊어도 돼. 당신 인생을 살아. 잊을 수 있을까? 잊지 말고. 기억해줘. 하지만 슬퍼하지는 마. 철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철수야. 나도 고마웠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새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옥분아. 안녕, 순자야. 안녕, 영수야. 할머니는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국정감사에서 40년 전 지하철 매몰 사고가 정식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건설업계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감독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새 희생자에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힌 자리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추모비 제막식 날, 김옥분 할머니는 손녀 지혜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김영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추모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15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희생된 이철수, 박정민, 김대호를 기리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추모비 앞에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철수야, 이제 당신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지하철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자리에 앉아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억하되 슬퍼하지는 말라고 했어. 할머니는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77세의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40년 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민정 기자는 이 사건으로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철순의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리면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40년 전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남산의 꽃구경을 갔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곳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남산에서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약속했던 꽃구경 왔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어. 바람이 불어 벚꽃잎들이 할머니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보내는 축복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기다림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린 김옥분 할머니의 사랑과 용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이라고 해서 그냥 묻혀서는 안 되는 진실들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들으신 감동적인 이야기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